안녕하세요. EBS 중1과학의 이유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힘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운동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운동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경기, 여러분들 어떤 걸 좋아하세요? 남학생들이라면 축구, 야구, 농구, 또 여학생들이라면요, 배드민턴 혹은 남녀 모두 막 좋아하는 여러 스포츠 경기가 떠오를 겁니다. 자, 이런 스포츠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운동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는요, 운동의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기록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교재 86쪽을 펼치시면 오늘의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준비되셨다고요? 그럼 운동에 관해서 지금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물체는요, 정말 많은 운동을 합니다. 사실 쌩쌩 달리는 자동차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 걷는 것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운동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운동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시간 먼저 가져볼 텐데요. 지금 여기 앞에 두 친구가요, 매달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가만히 매달려 있지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에서는 운동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과학에서는 운동한다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친구가 막 달리거나 자동차가 쌩쌩 달리거나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를 과학에서는 운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구분해서 알아주세요. 과학에서의 운동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뭔가 위치가 변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한다거나 자동차가 달린다거나 할 때에는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그 위치가 쫙 바뀌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대롱대롱 매달리기 운동은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우리가 운동한다, 매달리기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과학에서는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결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바로 과학에서의 운동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만 운동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가만히 보면은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냥 움직인다, 운동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를 보여주시면요,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리프트 아세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리프트를 타는 경우가 있고요. 스키장을 갔을 때도 이제 리프트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리프트는요, 같은 방향으로 쭉 일정한 빠르기로 갑니다. 그래서 리프트도요, 시간에 따라 위치는 변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운동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조금 더 그 운동을 자세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르기는 일정하게 가는구나. 리프트가 가다가 빨라졌다 느렸다 빨라졌다 하지 않잖아요. 일정한 속력으로 갑니다. 일정한 빠르기로 갑니다. 그래서 빠르기가 일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딱 직선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프트가 움직이는 것은 빠르기나 그다음에 방향이 거의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이로 드롭이라고 해서요, 놀이기구인데요. 선생님은 무서워서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학교 친구들 보니까요, 굉장히 열심히 타더라고요. 재밌다고요. 자, 이 놀이기구의 특징은요, 쭉 방향은 바뀌지 않게 같은 방향으로 탁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질수록 점점점 빠르기가 빨라지면서 스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요, 리프트하고는 다르게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전목마라고 하는 것도요, 놀이동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놀이기구인데요. 이 경우에는 타고 있으면요, 뱅글뱅글
빠르기가 똑같게 움직이고요. 방향도 자꾸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회전 목마의 경우는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자, 속도도 막 느려졌다, 빨라졌다. 거기다가 방향도 빙글빙글 바뀌기 때문에 스릴을 느끼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속도, 즉 빠르기라든가 혹은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네 가지의 모두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운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빠르기도 달랐고 방향도 다른 경우도 있고 뭐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빠르기나 방향이 조금 특징상으로 달랐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운동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빠르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방향이 다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운동을 표현할 때는요. 빠르기 하고요. 그다음에 방향을 표현해 주면 훨씬 정확한데요. 뭐니 해도 운동한다라고 하면 빠르기가 아마 그 운동이 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걸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빠르기를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속도, 속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사실 속도하고 속력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약간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구분하지만 이 중학교에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속력, 속도 다 빠르기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우리는 속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앞으로 빠르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운동을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운동의 빠르기, 이제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100m 달리기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똑같은 100m라고 하는 이동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달리기 되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보통 막 19초, 20초 만에 100m를 달리곤 해요. 하지만 선생님 육상 경기 같은 거 보니까요. 육상 선수들은요. 뭐 9초, 10초 만에 다다다닥 하고 100m를 달리더라고요. 누가 훨씬 빠른가요? 그렇죠. 같은 100m라는 이동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육상 선수처럼 10초 이렇게 짧게 걸린 경우에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속력, 즉 빠르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작게 걸릴수록 좋구나라는 거, 작게 걸릴수록 빠르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 상황으로 이제 똑같은 10초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막 달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50m를 왔는데 선수들은 100m를 왔습니다. 자, 같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경우가 훨씬 빠른 걸까요? 그렇죠. 많이 이동한 100m처럼 이렇게 많이 이동한 경우에 속력이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속력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이동 거리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동 거리는 많을수록 시간은 짧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여주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를 먼저 보면 물체가 운동할 때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다라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아예 이 공식으로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두자고요. 무슨 공식이냐면 시간은 작게 걸리면 작게 걸릴수록 속력이 빨라지니까요. 걸린 시간을 분모에다가 두는 것이고요. 그럼 이동 거리는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속력이 빠른 것이니까 이동 거리는 분자에다가 둡니다. 따라서 이 공식은요, 이제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이건 아주 기본이 되는 공식이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속력은 바로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친구가 자전거를 탄다라고 했을 때, 자, 두 친구가 있는데요. 두 친구 모두 40m라고 하는 이동 거리를 갈 터인데, 위에 친구는 2초가 걸렸고, 아래 친구는, 똑같은 40m인데요. 위에 친구는 2초가 걸렸고 아래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2초의 2배인 4초가 걸리겠죠. 그럴 경우라면요. 시간이 많이 걸린 아래 친구는요. 느리고 위에 친구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똑같은 2초라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위에 친구는요. 40m를 왔어요. 하지만 밑에 친구는요. 20m밖에 못 왔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는 단위 시간 동안 위에 친구는 2배나 더 많이 왔죠. 이동거리가 더 많았죠. 올컨이 더 빠르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딱 이 공식을 기억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뭐든지 구하게 되면 우리가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이제 딱 적용하셔야 되는데 이 공식에서 단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잖아요. 거리의 단위는 미터
또는 킬로미터잖아요. 그래서 위쪽에는 미터나 킬로미터를 넣는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시간이니까 시간의 단위는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주로 초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터로 표현할 때는 미터 매 초, 혹은 킬로미터로 표현할 때는 미터 매 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읽는 방법을 미터 매 초라고 읽어도 되고요.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도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그냥 미터 매 초, 킬로미터 매 시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더 권장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빠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에 한번 빠르기를 비교해 보시면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물체의 그 빠르기, 속력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육상 선수의 경우는요. 보통 10m 매 초입니다. 이 말은 1초 동안에 10m를 간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그죠? 그래서 뭐 신기록 같은 경우는 뭐 9초대가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 자, 전체적인 그 속력을 비교해 보기 전에 요거 하나 먼저 한번 해 보려고요. 뭐냐면 10m 매 초인데 이것은요. 여기는 킬로미터 매 시 단위로 바꾸면 36km 매 시가 된다는 겁니다. 1초 10m 간다. 이거는 얼마나 빠른지 대략 짐작이 오는데요. 1시간에 36km 간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탁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단위야? 똑같은 크기야? 라고 혼돈이 올 텐데 이걸 바꾸는 방법도요. 시험 문제 잘 등장하니까 여기서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물질 속력 다시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요. 자,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10m 매 초는요. 밑에 분모가 1초고요. 위에 있는 분자가 10m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위를 위쪽은 킬로미터, 아래쪽은 아워 단위, 시 단위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요. 막 분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고 거꾸로 가볼게요. 얘를 가지고서 얘가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이거는요. 1시간에 그쵸? 36km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1시간이라는 건 60분이고요. 또 1분은 60초잖아요. 그러다 보면 1시간을 초 단위로 바꾸면 얼마게요? 60 곱하기 60. 그래서 3600초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3600초로 바꾸고요. 위에는 36km니까요. 미터로 바꾸면 36 곱하기 1000을 곱해야 미터 단위가 딱 나오지요. 그럼 여기서 자, 초 있고 미터 단위 있고 00 없어지고 이제 수학을 또 등장하니까 아유 찌끈찌끈 머리 아파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36 이렇게 약분하고 남으니까 덩그러니 10이 남죠. 그래서 10m 매 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는 거 잘 나오니까 잘 알아주셔야 된답니다. 따라서 36km 매 시라고 하는 것은요. 미터 매 초 단위로 바꾸면 10m 매 초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육상 선수 이렇게 빨리 달리죠. 근데 자동차의 경우는 보통 자동차 안에 그 속력을 기록하는 장치가 있는데 킬로미터 매 시 단위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전하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미터 매 초 단위가 좀 낯설 텐데요.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동차가 아무래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죠. 그다음에 고속열차는 훨씬 더 빠르고요. 비행기나 소리 점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빛을 한번 보시겠어요? 빛은요. 으악 숫자 완전 길죠. 이걸 1, 10, 100, 1000 이렇게 보면요. 3억 미터 매 초입니다. 즉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초 하는 동안 3억 미터를 갑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체의 속력까지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변의 물체의 운동은 우리가 속력이나 방향 가지고 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속력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어떤 그 물체가요. 똑같은 속력으로만 간다면 좀 구하기가 편할 텐데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이렇게 빨랐다 느렸다 이렇게 랜덤하게 있잖아요. 불규칙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요. 사실 속력이라고 딱 말하기가 어렵고요.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평균은 말 그대로 속력이 왔다 갔다 자꾸 변하니까 평균적인 속력값을 찾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한 반에도 친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키가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는데 그 반 아이들의 평균 키는 얼마일까라고 하면 전체를 더해가지고 인원수만큼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였다면 참 구하기가 좋을 텐데요. 속력이 빨랐다 내렸다 빨랐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물체가 얼마만큼 속력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인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물체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속력으로 움직였다라는 의미에서 평균 속력을 구하게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속력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잖아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요. 뭐 빨리 움직였던 느리게 움직였던 전체 움직일 때에 걸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전체 그 이동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구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 하는데요.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속력이요. 변하기는 변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이 방법이 아니고요. 더 간단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변했기 때문에 이때의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에다가 맨 마지막 나중 속력을 더합니다. 이렇게요. 속력을 더하고요. 요 더한 다음에 2로 짜잔 나누어 주면은 평균 속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어떤 공을 내가 딱 굴렸는데 처음엔 정지해 있었다. 정지해 있었으니까 0m 매 초가 되겠죠. 그랬는데 똑같은 속력으로 쫙 움직여서 나중에 언제가 됐냐면 10m 매 초가 될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요. 공이 처음엔 정지했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끔 했나 봐요. 그래서 막 빨라지다가 10m 매 초가 될 때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했다라는 가정이 있다면요. 그렇죠.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0 더하기 나중 속력 10 해서 5m 매 초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도 똑같아요. 빠르게 움직이다가 점점 속력이 줄어서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에도요.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빠른 그 속력과 나중 속력 더해갖고 반으로 나눠주시는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순간 속력은 말 그대로 그 순간순간의 속력입니다. 바로 자동차 그 움직이는 그 안에 보면요. 속력계가 있는데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순간 속력을 착착 측정해서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요. 속력이 늘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빨리도 움직이고 느리게도 움직이는데 그 순간순간의 속력이 그 속력계에 딱 기록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속력을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뭐분의 뭐라고요? 그렇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라고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기서 공을 하나 쫙 굴렸습니다. 자, 저 공의 속력을 매번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그쵸? 움직일 때 걸린 시간도 구해야 되고요. 또 이동한 거리까지 구해서 막 매번 계산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이 빨리 움직였는지 느리게 움직였는지 구하려다 보면요. 아이고 시간도 많이 먹고 되게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제 시간 기록계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시간 기록계는요. 자, 생각보다 선생님 들어볼게요. 좀 간단한 장치입니다. 자, 여기에 혹시 자세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는 진동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탁탁탁탁탁 전원을 넣게 되면 탁탁탁탁탁탁 진동하면서 바닥을 딱딱딱 때리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이제 종이 테이프를 여기다 연결해서 넣게 되면요. 움직이는 물체에다가 여기다가 선생님이 딱 종이 테이프를 달고서 물체가 쫙 움직이게 되면 종이 테이프가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은요, 요 시간 기록계에 있는 안쪽에서 진동판이 막 움직이면서 탁탁탁탁 점을 찍게 되는데 그 점을 타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간 기록계는요, 1초에 60번 정도 따다닥 친다고 해요. 소리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한번 켜볼게요. 이걸 지금 켜면요, 소리 들리시죠? 이게요, 따다닥 1초에 60번의 타점을 치는 거고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선생님 끌게요.
이때 이렇게 타점을 막 이렇게 찍고 있는 상황에서 물체가 쫙 움직인다면요. 물체의 그 속력에 따라서 타점이 찍어지는 그 모습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요. 물체가 빨리 움직였는지 느리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아, 선생님 몰라요. 이걸 어쩌라는 거예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뭐냐면요. 조금 전에 그 종이 테이프를 선생님 이제 좀 짧게 준비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시간 기록계 그 안쪽에 이제 진동판이 이렇게 탁탁탁 진동하면서 툭툭툭 치면 이렇게 점이 찍히는데요. 만약에 물체가 빠르게 움직였다면 이때 시간 기록계는 같은 시간 탁탁 칩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1초에 대략 60타점을 치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빨리 하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같은 시간에 치는데 요 뒤쪽에다가 물체가 좀 느리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딱, 좀 느리게 움직이니까 딱, 딱 이렇게 찍어지겠죠. 그래서 물체의 간격이요. 좀 좁습니다. 근데 만약에 빨리 움직였다면 선생님이 처음에 딱 찍고 다음에 찍으려고 하는데 슉 하고 빨리 와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찍었다 하면, 그러면 천천히 움직였을 때는 요 타점과 요 타점의 간격이 좁아요. 하지만 빨리 움직였다면 내가 찍고 샥 가버렸기 때문에 타점의 간격이 이렇게 넓게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다시 그리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타점의 거리 간격, 그 간격을 보고서 아, 물체가 빨리 움직였다, 느리게 움직였다, 물체의 속력이 어떨 것이다 라고 알아낸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개념이 싹 들어오지 않으시죠? 그래서 칠판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내용 보여주시면요.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간 기록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록계 안쪽에다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요. 전원을 딱 넣게 따다다닥 진동판이 막 움직이면서요. 이렇게 타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그 타점이 찍힌 모습을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타점의 간격에 유의하시라라고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실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종이 테이프의 끝쪽에다가 뭐 수레 같은 걸 만약에 이렇게 연결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탁 움직이게 했다. 얘가 쫙 움직이고 전원을 켜게 되면 따다다다 같은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니까 종이 테이프에 타점이 막 찍혀 나갈 겁니다. 그치요? 이때 천천히 움직였다면 딱 찍고 그다음 조금만 이동하니까 딱 찍고 요 간격이 좀 좁을 거예요. 하지만 빠르게 샥 당겨줬다면 딱 찍었는데 금방 움직여주니까 간격이 넓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아, 간격이 많이 넓게 나타나면 아, 이 물체는 되게 빠르게 움직였구나. 간격이 좁게 나타나면 아, 이 물체는 좀 느리게 움직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건데 그 내용도 다음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손으로 당겨도 되고 물체가 이동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다고 했을 때 처음 타점이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위하고 아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보세요. 위에는요. 자, 타점은 어차피 같은 시간 찍힙니다. 즉 다음 타점, 다음 타점 이렇게 시간은 똑같은 간격으로 찍혀요. 하지만 첫 번째 것은요. 간격을 보세요. 간격이 좁은데요. 두 번째 것은 간격이 넓습니다. 이 말은요. 얘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 찍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조금 이동해서 그 다음을 찍은 거예요. 하지만 얘는 빠르니까요.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슉 움직이니까 간격이 넓게 찍힌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시간 기록계에서 종이 테이프에 찍힌 타점이 이렇게 좁다면 아, 속력이 느리게 움직인 것이구나. 그 다음에 타점의 간격이 넓다면 속력이 빠르게 움직인 것이구나 라고 추측해 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경우는요. 희한하게 간격이 똑같이 찍혔죠. 그죠? 뭐 넓든 좁든 간격이 똑같게 찍혔는데 간격이 같은 종이 테이프인데도 다르게 찍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면 이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종이 테이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상황 볼게요. 자, 이렇게 당겼습니다. 이때 잊지 마셔야 되는 거 타점은요. 이렇게 찍힐 때 시간은 똑같은 시간에 찍히는 거예요. 지금 간격만 다른데요. 당기는 방향이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찍혔겠죠.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당연히 이 아래쪽도 당기는 방향이 여기니까 시작 지점이겠죠. 그러면 위쪽을 먼저 볼게요. 위쪽은 시작 지점에서 그 다음 타점 찍히면서 앞부분은 타점의 간격이 좁네요. 그쵸? 그런데 뒤로 갈수록 간격이 어떻게 됐나요? 넓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타점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느리다라는 것이고 타점이 넓다라는 것은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물체는요. 처음에는 간격이 좁았다가 점점점 넓어졌다는 건 처음보다는 점점 속력이 더 빨라지는 운동을 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종이 테이프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은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첫 번째 타점이 오히려 이렇게 넓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 뒤로 갈수록 이 타점의 간격이요. 좁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딱딱딱딱 쳤는데 자, 첫 부분에는 타점과 타점 사이의 간격이요. 굉장히 넓다는 것은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고요. 점점점 뒤로 갈수록 좁아졌다는 것은 점점점 느리게 움직였다. 결국 요 테이프만 보고서도 이 물체는 운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빨리 움직이다가 점점점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이렇게 시간 기록계에 기록된 그 타점 찍힌 모양만 보고서도 우리가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였구나. 속력 정도는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다시 정리합니다. 선생님 빙글빙글 돌아요. 자, 이것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우리가 속력을 좀 쉽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하는데 그렇죠? 일정한 시간 동안 타점이 똑똑똑똑똑 찍힌다. 그런데 그 타점의 간격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찍고 다음 타점을 찍는 동안 조금만 움직였다. 즉 속력이 느린 운동을 했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고요. 타점의 간격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찍고 그 다음 찍으려는데 확 움직여간 거예요. 즉 속력이 빨랐기 때문에 타점 간격이 넓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기록계에 선생님이 이 정도 갖고 뭘 물체 속력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있나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이 종이 테이프를 분석하면 정확한 속력이 몇 미터 매 초인지까지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기 전에 잠시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 테이프에 찍혀 있는 타점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알아볼게요. 지금 문제가요.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딱 등장시켜 놓고서 A부터 B 구간까지 속력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속력 구하라고 하네. 선생님이 속력 공식 알려주셨는데 부터 딱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속력 어떻게 구하나요? 속력은요. 그렇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간단하게 거리분의 시간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종이 테이프 상에서 우리가 걸린 시간 구하고요. 걸린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거리부터 구해볼까요? A부터 B 구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4cm가 벌써 나와 있네요. 옳거니 여기다가 4cm 대입하자 딱 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초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타점만 딱 등장했어요. 단 조건은 하나 줍니다. 뭐냐면 시간 기록계는 보통 1초에 60개의 타점을 보통 찍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타점이 찍힌 개수가 있으니까요. 타점이 몇 개 찍혔는지만 알면 우리가 시간을 추측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초에 60개의 타점을 찍는다면 한 개의 타점을 탁 찍는 데는 몇 초 걸릴까요? 그렇죠. 1초를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60분의 1초가 걸립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도 요 한 타점 찍는데 60분의 1초가 걸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60분의 1초는 너무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타점 간격을 하나로 보지 않고요. 6타점 간격을 보통 한 뭉태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도 딱 보니까요. 한 타점, 두 타점, 셋, 넷, 다섯, 6타점이 찍히는 동안의 시간이 등장했죠. 한 타점에 60분의 1초라면 6타점이라면 6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0분의 1초니까요. 0.1초겠죠. 그래서 A부터 B 구간까지는 걸린 시간이 0.1초구나 라고 한다면요. 자, 보통 센티미터 속력 단위 구할 때요. 미터 매 초로 많이 구하기 때문에 센티미터를요. 미터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요. 0.04미터가 나오고요. 아래쪽은 0.1초가 나오니까 계산하면 0.4미터 매 초라고 하고요. 또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바로 센티미터로 값을 구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시간 기록계에 나타난 그 종이 테이프의 타점만 가지고서도 정확한 속력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시간 기록계뿐만 아니라 또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중 성광 장치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건 뭐냐면요. 이 장치 실제 장치의 모습입니다. 깜깜한 곳에서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을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성광불이요.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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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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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체가 여기 있었다. 첫 번째 찰칵 해서 찍혔어요. 그럼 한 장의 필름에다가 계속 찍어 나가요. 그 다음에 좀 움직이는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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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나면요. 요 간격을 보면은 시간 기록계의 원리에서처럼요. 물체가 빠르게 움직였는지 느리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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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찍었는데 이 물체가 조금씩 이 간격이 조금씩 움직여갔다면 속력이 느린 운동을 한 것이고요. 간격이 이렇게 움직였다면요. 속력이 빠르게 운동한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장치를 통해서 나온 요 사진조차도 그렇죠. 시간 기록계에서 종이 테이프의 그 타점의 원리하고 같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이 문제로는 어떻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그림은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리프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은 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1번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게 계단인가요? 계단은 계단인데 옆에 딱 힌트가 있죠. 바로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요. 여러분들이 대형 마트라던가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이제 한번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올라타게 되면 그때부터 빠르기도 일정하고요. 방향도 딱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1번이 벌써 이 리프트와 똑같이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것이네요. 바로 일단 1번 선택지 찾아주시고요. 2번 회전 목마의 경우는요. 방향이 자꾸 바뀌지만 빠르기는 일정합니다. 3번의 경우는요. 자이로 드롭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인데요. 방향은 일정하지만 이번에는 속력이 떨어질수록 점점 빨라지는, 즉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이 답과는 관련이 없고요. 4번에 있는 이 자동차라던가 5번에 있는 롤러코스터의 경우에는요. 빠르기도 바뀌고 방향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는 관련이 없어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속력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진짜 푸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보면 재호가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10분이고요. 이때 이동한 거리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땡공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탁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아이고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하고 풀 수 있지요. 그래서 속력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습니다. 속력 구하는 공식 다 같이 소리내어 외쳐봅니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자, 간단하게 시간분의 거리라고 선생님이 썼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하고 거리 다 구해줬죠. 근데 여기서 하나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지를 보니까 미터 단위, 거리는 미터 단위고요. 시간은 초 단위로 구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도 대입할 때 아예 초 단위와 미터 단위로 구해야 돼요. 근데 거리는 딱 600m가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터 단위인데요. 시간이 지금 10분이잖아요. 그런데 좀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속력 구하라고 했네. 이 완전 쉬운 문제인걸?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러면서 10분 대입하고 이동거리 600 대입해가지고요. 그러면 답이 틀리게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시간의 단위는 초잖아요. 그래서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이 60초니까 10분은 그렇구나. 10 곱하기 60을 한 600초구나 라고 해서요. 600초 이렇게 구하시고 약분하 얼마가 나오나요? 1m 매 초라고 나오는 겁니다. 정답 1번이구나 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알아볼게요. 다음 문제는 약간 응용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표가 등장하면 대부분 우리들은 주눅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와 같은 문제 잘 못 푼 친구들 있다면 선생님하고 꼭 해결을 해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물체가 출발해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시간을 이동한 거리를 시간에 따라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자 시간은 1시간, 또 1시간,
한 시간 누적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근데 이동 거리가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정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요 A 구간에서는 거리가 그렇죠. 1시간 가는데 30km를 탁 이동했고요. B 구간에는요, 20이고요. C 구간은 25고요. D 구간도 25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1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동 거리가 지금 다 다르죠. 즉 요 D는 좀 같긴 하지만요. 속력이 달라지고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요 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시고요. 그럼 문제는요. 이 물체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의 뭐를 구하랬나요?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 2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속력이 감소했다면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으로 구하면 될 터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첫 번째 공식,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전체 걸린 시간은요. 총 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4시간 분의 전체 걸린 거리는 100km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면요. 25km 매 시가 나온다. 이것을 선택지에서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같은 표에서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주시면 요거는 선택지 아까 찾았고요. 다음 문제로 보여주시면요. 자,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을 쓰시오. 자, 평균 속력은요. A, B, C, D 구간으로 나눠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냐면요. 똑같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 걸린 시간을 1시간씩 놓고요. 그다음에 전체 걸린 거리를 A 구간은 요만큼, B 구간은 요만큼, C, D 요만큼씩 구해본다면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같은 1시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동한 그렇죠. 30km A 구간이 가장 빠른 구간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A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알아볼게요. 그림은 도로 위를 10m 매 초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동차가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라고 하면서 자동차의 속력이 우리가 속력과 방향이 다른 운동을 보통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딱 줬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구나 라고 한다면요. 이동거리를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선생님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 안 배웠네요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속력을 구하는 공식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에 대해서 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동거리는 오히려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속력은 10m 매 초가 나왔고요. 시간은 1분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 공식 응용했다라는 기쁨에 도취해서 1이라고만 쓰면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미터 매 초잖아요. 그럼 이 시간도요. 초 단위로 바꿔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1분을 초로 바꾸면 60초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600m가 이동거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해결해 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냐? 자, 그렇죠. 이 문제 안 풀어볼 수 없죠.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속력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가 쭉 많지만 딱 보자마자 A부터 B까지의 속력을 구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등장하네요. 중요하니까 자주 등장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걸 딱 기억하시고요. 자,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AB 구간의 거리니까 5cm인데 문제가요. 속력의 단위에 센티미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미터로 변형하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요 센티미터 넣고요. 이제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타점이 찍힌 수로 응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한 타점에 60분의 1초인데 그럼 A부터 B 구간에는 총 몇 타점인가 라고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타점입니다. 이때 함정! 맨 앞에 있는 거는 타점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여기서부터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탁 찍혔을 때가 운동이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면 6타점은 0.1초구나 라고 한다면 정답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50cm 매 초가 된다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운동에 관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